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 영광 지용의 벗이여 지금 생명의 세기는 여명을 맞이하고 진열은 겹겹으로 이루어졌다. 가까운 지난 옛날 우리 역사에는 질풍 같은 낮이 있었다. 노도 같은 밤이 있었다. 가을 찬 서리 같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죽은 듯이 조용하게 말소리를 삼킨 때도 있었다. 친근한 벗이여, 새로운 해의 이 아침에 한 획을 그어 유전하는 고난의 나날에 이별을 고하자. 지용의 전사여, 얼굴을 들자, 가슴을 펴라. 진정으로 영광스런 아침의 출발이다. 1968년 영광의 해는 이 시와 함께 출발했다. 새해 1일자 세이쿄 신문을 손에 든 동지들은 빨려 들어가듯이 지면에 시선을 쏟았다. 일면 전면에 영광을 향한 출발해라는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의 시가 게재되어 있었다. 2년 전인 1966년 신이치는 우시오 출판사의 소년소녀용 월간지인 희망의 벗 신년호에 신이치로라는 필명으로 여명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그것을 본 회원들이 세이쿄 신문에도 시를 꼭 게재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또 세이쿄 신문사에서도 신이치에게 신년호에 시를 기고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신이치는 이 영광의 해가 앞으로 전개될 광선유포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했다. 학회는 대망의 정본당이 완성되는 1972년에 모든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정본당 건설을 시작하는 이 해가 향후 5년 동안의 대승리를 위한 궤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해였기에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1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동지들이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무슨 일이든 하자고 결심했다. 신이치는 결전을 개시하는 신호로 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신이치는 영광의 해를 맞이하는 심정을 있는 그대로 시로 적어 내려갔다. 용솟음 치는 환희와 활활 타오르는 투혼을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우애의 마음을 단숨에 써 내려갔다. 그대여 일어서라. 결코 지지 마라.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마치 말을 건네듯이 신이치는 시의 첫머리에 다가오는 21세기를 생명의 세기라고 썼다. 생명의 세기는 생명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로서 그 자리를 확보하고 그 무엇을 위해서도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인간 복권의 시대를 의미한다. 전쟁과 사륙의 20세기에서 평화와 생명 존엄의 21세기로 전환하는 일이야말로 학계가 이루고자 하는 광선유포의 목적이다. 신해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사명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기간이 1972년까지 5년 동안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 출발이 되는 영광의 해를 반드시 대승리로 장식해야만 했다. 펜을 잡은 지 15분 정도 지나자 시의 형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그는 심혈을 기울여 수차례나 고치고 다듬었다. 시가 완성되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일순간에 생명을 응축해 이룬 창작이었기 때문이다. 대성인께서 말이라 함은 마음의 생각을 울려서 소리로 나타냄을 말함인데 어서 563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시에는 평화에 대한 신이치의 열렬한 소원과 결의가 맥박쳤다. 영광을 향한 출발해라는 시가 발표되자 전국의 회원들이 세교 신문사와 학회 본부에 전화와 편지를 보내는 등 큰 반향이 일어났다. 온몸에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화리에 넘쳐 온몸이 떨릴 정도입니다." 라며 통화 도중에 말문이 막혀버린 동지도 있었다. 어떤 동지는 새로운 격려의 바람을 얻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동지는 희망의 꽃다발을 받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한편의 시가 새봄을 맞이한 일본 열도의 평화를 맹세하는 공명의 교향악을 연주한 것이다. 멤버들은 모두 이 시를 읽고 자신들의 깊은 사명을 다시 확신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영광의 해를 새롭게 출발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소년 시절부터 시를 무척 좋아했다. 시의 세계에는 꿈을 가져다주는 상상력의 날개가 자유자재로 천공, 끝없는 하늘을 날아다녔다. 또 끝없이 깊은 대우주도 감쌀 듯한 풍부한 의미가 펼쳐지고 마음의 꽃들이 향기 그윽하게 피어올랐다. 시니치는 그의 그런 점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마음이 살벌해지는 세상을 보면서 이 시심이라고 해야 할 풍요로운 정신 세계를 사람들이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현대는 기구나 제도가 인간성을 억압하고 돈이나 물건이 사람의 마음을 좀먹는다. 그리고 과학을 과도하게 신봉하거나 합리적 사고에 편중해 인간의 정신성을 박탈하고 있다. 사람들의 가슴에 풍요로운 정신 세계를 구축하는 시신복권은 그에게 해마다 절실한 과제로 다가왔다. 신이치는 우주 즉 즉 우주라고 가르치고 일령 삼천이라는 인간 생명의 대법칙을 설한 불법이야말로 이해하면 할수록 끝이 없고 깊고 광대한 정신의 셈이며 시심의 원천이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 불법을 넓히는 광선유포의 운동이 시심을 되찾는 인간 정신의 개척 작업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성의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시인으로서 영광을 향한 출발해를 쓰기 위해 펜을 든 것이다. 이 시를 시작으로 신이치는 생애에 걸쳐 노도와 같은 시작의 투쟁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1월 8일자 세이큐 신문에는 청년의 사명과 기계를 노래한 원초의 태양 빛을 바다를 기고했다. 그 다음 9일자에는 여성의 존귀한 모습을 읊은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자에게라는 시가 게재되었다. 그 후로도 신해치는 거의 매년 세이쿄 신문 신년호에 시를 기고했다. 그 이듬해인 1969년에는 건설의 보를, 1970년에는 혁신의 울림을 발표했다. 그리스어 포이시스는 영어나 불어의 시라는 단어의 어원이며 창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이치의 시작은 생명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언론전이 되었다. 이 영광의 해를 맞이한 동지들의 최대 희망이자 기쁨은 소카 학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교였다. 1968년 4월 8일 도쿄 고다이라시에 있는 소카 학원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1회 입학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무사시노의 하늘은 입학식을 축하하듯 아침부터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다. 짙은 감색 교복에 학생모를 쓰고 봄 햇살을 받으며 교문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광채가 빛났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그 왼편에 입학식이 거행될 강당이 있었다. 그 옆에는 화살 모양을 한 순백색의 시계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리고 사층 건물의 근대적인 교사 두 동은 무사시노의 정취가 감도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당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학부모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흩어져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투에는 간사이 지방 사투리에다 도호쿠 지방 사투리, 게다가 규슈 지방 사투리까지 섞여 있었다. 입학생들이 남쪽으로는 오키나와, 규슈, 북쪽으로는 홋카이도, 도호쿠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이다. 한 어머니가 시계탑을 올려다보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교정도 넓고 나무도 많고 학교 건물도 훌륭하네요.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가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아이를 도쿄에 보내는데 어려움은 많겠지만 아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지 말고 일해야지. 물론 우리도 분발해야지요. 어쨌든 저 아이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 뭐예요. 이윽고 강당문이 열리자 학부모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훌륭한 시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계단식으로 배열된 1230여 개의 좌석이 줄지어 있고 천장은 음향 효과를 고려해 물결 형태로 설계되어 있었다. 도심의 인류 극장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시설이었다. 훌륭한 환경이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매일 이런 좋은 곳에서 공부하겠구나. 학부모들이 입장을 마치자 경쾌하고 웅장한 탄호 이정 대행진곡과 함께 학생들이 입장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걷는 교복 차림의 학생들은 앳되고 순진하면서도 늠름해 보였다. 그 모습에 감격했는지 뜻밖에도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눈시울을 닦는 학부모도 있었다. 오전 10시 교가 연습이 끝나자 모로타니 후미타카 교감의 개회사로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모르타니는 얼마 전까지 도립 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던 32세의 청년 교사였다. 이어서 오야마다 다카시 교장이 인사했다. 오야마다는 이학 박사 학위를 가진 44세 장년이었다. 도쿄 교육대학교에서 생물학자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면서 도립 고등학교의 야간부 교사로도 16년 동안 교편을 잡았다. 이 오야마다와 모로타니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소카 학원의 교장과 교감으로 임명하고 학교 운영을 맡겼다. 오야마다는 중학교 신입생 217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321명이 입학하게 된 것을 발표한 다음 온화한 미소로 축사를 시작했다. 신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유한 그의 어조에 인품이 넘쳐 흘렀다. 본교가 개교하기에 앞서 창립자인 야마모토 신이치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진리를 구하며 가치를 창조하는 영지와 정열의 사람이 되라. 둘째, 결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셋째, 타인에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폭력을 부정하고 신뢰와 협조를 중시한다. 넷째, 자신의 신조를 당당히 말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실천한다. 다섯째, 진취적인 기질이 풍부하고 영광스러운 일본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로 성장하라.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4월 4일자 세이쿄 신문에 야마모토 선생님이 소카학원 입학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담화 속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을 가슴에 새기고 의의 있는 학교 생활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신이치는 그 담화 속에서 학원의 개교 목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카학원은 창가학회를 위해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원은 묘법의 대지를 근본으로 무너지지 않는 인류의 번영과 평화로운 제3문명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 분야에서 훌륭한 꽃을 피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소카학원에서는 종교교육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도 학회원 이외의 자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카학원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의 문화에 공헌하는 유망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의도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더 나아가 신이치는 현재 교육계가 혼미한 원인으로 교육 이념 상실, 젊은이의 인격을 경시하는 풍조, 차세대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감 결여를 지적했다. 그리고 소카학원은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하나가 되어 이상적인 교육 실현을 목표로 착실하게 노력을 거듭해 교육계의 길잡이가 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다음의 말로 글을 맺었다. 이 학창 시절 이 학창 생활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늠름한 영재가 많이 배출되어 일본 그리고 세계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야마 다카시 교장은 끝으로 힘차게 호소했다. 일본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창립자의 바람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제1기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후배들에게 훌륭한 전통을 남기는 훌륭한 학생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존경하고 면하게 힘쓰며 함께 청춘의 땀을 흘리면서 인간성을 연마해 가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용서 넘치는 기쁨으로 소카학원에 모인 학생들의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어서 신입생 대표가 생기 넘치게 맹세의 글을 읽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속하 중학교, 고등학교가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위대한 목표를 발견한 우리는 밤낮으로 학업에 힘썼습니다. 맹세글을 낭독하는 학생의 목소리는 희망이 넘치고 있었다. 혜택받은 환경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오로지 면학에 힘써 장래 반드시 세계 평화를 위해 웅비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오늘 이 성대한 입학식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그 얼굴에는 새로운 시대를 담당하고자 하는 사명의 광채가 빛났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철저히 배우며 자신을 스스로 단련하려는 청춘의 기계와 결의가 맥박쳤다. 이어서 소카학원의 이사장이 된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인사와 함께 개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아울러 신입생들의 성장에 기대를 보냈다.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시작된 입학식은 교가 제창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비록 야마모토 신이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교장과 이사장 그리고 내빈들의 말을 통해 모두가 창립자의 바람과 진심을 통감했다. 환희 넘친 성대한 식전이었다. 10시 45분 제1회 입학식은 종료되었다. 식이 끝나자 모리카와 이사장이 마이크를 들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시나노마치를 출발해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하실 겁니다. 그 소식에 환성에 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실 부모나 학생 모두 입학식에 가면 창립자인 야마모토 회장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설레는 가슴을 안고 모여왔던 것이다. 신이치는 그런 부모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원 운영은 교장과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법이다. 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창립자인 자신은 표만에 나서지 않고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16일에 내빈 500명을 초대해 개최한 개교 축하회에도 신이치는 참석을 보류했다. 그리고는 축하회가 종료된 후에 학원을 방문해 교직원을 격려했다. 모리카와 이사장은 입학식에는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부디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오야마다 교장과 모리카와 이사장은 힘을 합쳐 모든 책임을 갖고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원은 내가 없어도 걱정 없다고 할 상태로 하루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창립자는 바늘입니다. 이사장과 교장은 나중에 남는 실입니다. 일단 바늘이 옷을 꿰매어 완성하면 이 옷을 유지하는 것은 실의 역할입니다. 그런 강한 자각을 가지고 학원이 자립 상태로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제1회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단, 입학식이 끝나면 나도 학원으로 달려가서 창립자가 아닌 학회 회장으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격려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리카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즈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명문교나 인류 학교가 많은데도 내가 창립한 아직 무명이나 다름없는 속하학원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또한 가족 여러분도 그것을 전력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에서 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가정은 가게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나와 함께 마키코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학원생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나의 목숨이며 소중한 나의 자식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지키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결의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의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직원 여러분이 전교생을 세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일어설 대인재로 만들겠다는 기계로 분발해 주셔야 합니다. 정식 무대에 서는 사람은 교장이며 선생님들입니다. 또 이사장입니다. 작가인 요시카와 에이지 씨가 국화를 심고 국화를 볼 때는 그늘의 사람이라는 시구를 남겼는데 학교가 완성되면 그늘의 사람으로 있으면 된다는 것이 내 심정입니다.
모리카와는 시니치의 말을 숙연한 마음으로 들었다. 학원에 거는 시니치의 뜨거운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입학식이 거행될 무렵 야마모토 시니치는 시나노 마치를 나와 소카 학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다. 드디어 오늘 성대한 입학식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시니치의 가슴 속에는 도다 조세이가 학원 건설을 의탁한 일의 추억이 잇따라 스쳐 지나갔다. 시니치가 도다 조세이에게 학교 설립에 관한 구상을 들은 것은 1950년 늦가을이었다. 도다의 사업이 파탄에 직면해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재기의 길을 찾아 둘이서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바다로 출범한 때였다. 도다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창가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를 건설하는 것이 마키쿠치 초대 회장의 비원이었으며 그 실현을 자신에게 의탁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른다. 신이치, 그때는 부탁한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비원인 소카의 배움터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신이치는 제자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창가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건설하자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신이치에게 학교 건설을 위임한 도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다. 어느 날 기요하라 가스가 도다에게 물었다. 마키코지 선생님의 창가 교육학을 실천하는 창가 학회로서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지슈학관 같은 사설학교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도다가 엄한 어조로 말했다.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라. 기요하라는 당혹스러워하며 생각했다. 선생님은 내 의견에 대해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말씀하지 않았다. 단지 쓸데없는 일이라고만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분명 뭔가 생각이 있으신 거야. 훗날 기요하라는 소카대학교와 소카학원을 건설하겠다는 신이치의 발표를 듣고서야 스승인 도다 조세이가 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 당시 야마모토 선생님은 도다 선생님에게서 모든 것을 의탁받아 커다란 구상을 착착 준비했던 거야. 사제간의 건설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때부터 회전하고 있었어.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후 신이치는 홀로 남은 총무로서 사실상 학회 운영을 짊어지고 있던 때부터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물색했다. 신이치는 학교 부지 선정에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무사시, 지명, 무사시의 대지에 있을 것, 후지산이 보일 것, 근처에 맑은 물이 흐를 것, 도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일 것. 스네치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장소로 고다이라시에 있는 세이부코쿠 분지센 전철 노선 이름, 다카노다이 역 인근에 있는 토지를 소개받았다. 다마가와 조스이, 하천 이름, 다마가와 조스이가 흐르는 한적하고 고요한 곳으로 땅의 넓이는 1만 평 정도라고 했다. 시니치는 1960년 4월 5일에 그 토지를 시찰했다. 제3대 회장이 취임하기 1개월 전이었다. 당시 그는 회장 취임에 대한 요청을 계속 거절해 왔는데 순회 간부의 간청으로 취임을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신이치는 적어도 도다의 7주기까지는 유예해 주기를 바랐지만 제자로서 학계를 통솔해 일어설 결의는 다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선사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와 은사 도다 조세이의 구상을 실현하고 인류의 항구 평화를 향한 길을 열기 위해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학교 창립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신이치는 학회 본부에서 마련해준 차로 오타고 고바야시 초 당시에 자택에서 아내 미네코와 함께 학교 건설 후보지로 향했다. 그 주변에는 상수리나무, 목련, 버드나무, 녹나무, 복숭아나무, 유채꽃 등이 있어서 대자연의 고동이 들려오는 듯 했으며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신이치가 생각했던 모든 조건을 충족한 곳이었다. 신이치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춘 그 땅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 바로 여기다. 이곳에 학교를 세우자. 그는 주저없이 그것으로 결정했다. 시네치는 다마가와 조스의 주변의 잡목림 안에서 미네코가 만들어 온 오니기리 주먹김밥을 먹었다. 찻잔 대신 물병 뚜껑에 녹차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두 사람은 이야기했다. 좋은 곳이군. 이곳에 학교가 세워지면 마케코치 선생님도
도다 선생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시니치의 말에 아내 미네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잖아요. 지금 학회에는 그럴 돈도 없고요. 그 무렵 분명히 학회는 가난했다. 광포 활동에 필요한 각지의 회관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시니치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일을 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책을 써서 그 인쇄로 세계적인 학원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소. 그 말에 미네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들새가 힘찬 기세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다음 달인 5월 3일, 신이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따른 경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신이치는 바로 그 고다이라의 토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치밀한 구상을 했다. 그러나 그 구상을 들은 순회 간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현재 학회는 작은 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원을 건립해 기부하는 것도 또 회관을 건설하는 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예산은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시 모든 간부들은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힘에 겨워 학교 건설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을 행하는 학교가 얼마나 필요 불가결한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순회 간부들에게 계속 호소했다. 그리고는 학교 개교에 대비해 고다이라의 토지를 추가 매입키로 계획했다. 그리고 하치오지에도 새로운 학교 건설 부지를 구입할 준비에 들어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대한 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니치가 소카대학교 설립 구상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도다의 7주기를 마친 1964년 6월 30일 제7회 대학부 총회 석상에서였다. 그가 회장 취임 때 내건 300만 세대를 달성하고 총본산에 대객전을 건립, 기부해 광포의 반석 같은 기반을 구축해낸 이른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때를 기다린 발표였다. 제7회 대학부 총회에서 발표된 대학교 설립 구상을 받아들여 학회 순회들 사이에서는 협의가 거듭되었으며 설립 시기와 건설 부지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듬해인 1965년 11월 초순 소카대학교 설립 심의회가 발족되었다. 심의회 의장에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취임했고 위원장은 주조 기요시, 위원회는 학회의 부이사장, 학술부 멤버와 교육부 멤버의 대표 등 35명이 임명되었다. 제1회 설립심의회가 열린 것은 11월 26일이었다. 신이치는 그 자리에서 대학에 앞서 1968년경에 고등학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대학교 개교는 197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대학교를 건설할 부지로 하치오지시를 생각하고 있으며 고다이라시에 매입해 놓은 토지에는 고등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때까지 창가학회에서 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 건설에 관한 대강을 결정했지만 이후에는 이 심의회에 위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설립심의회 속에 법률적인 준비를 하는 설치기준위원회와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추진하는 대학전문위원회, 고등학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해 결정을 보았다. 이날부터 건설을 향한 톱니바퀴가 본격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를 세우는 일은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무엇부터 손을 써야 좋을지조차 모르는 실정이었다. 고등학교 전문위원회의 멤버들은 소위 명문교와 전교생 기숙사 제도를 실시하는 학교, 독특한 교육 방침으로 알려진 학교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시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도내와 간토지방주의의 현은 물론이고 기후현이나 효교현까지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시찰한 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설비, 학생 수, 교직원 수, 수업료, 학칙 등을 위원회 석상에서 서로 보고했다.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하며 검토를 거듭했다. 토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어느 사이엔지 새벽녘이 되어버린 적도 허다했다. 그 정열이 바로 학원 건설이라는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소카 고등학교 개교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1966년 11월 18일에는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그해 4월 10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고다이라시의 건설 부지를視察하고 현지에서 심의회 대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토의했다. 시니치는 6년 전에 구입한 이 잠목림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동행한 주조 기요시 총무에게 말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인근에 사는 동지 여러분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조도 물론 그 밖의 간부들도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들 모릅니까?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대체로 쓰레기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처음 구입할 때처럼 변함없이 깨끗합니다. 이것은 분명 이 지역에 사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주저는 즉시 그 지역 조직과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는 동지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이치의 말처럼 부지 내에는 역시 쓰레기나 함석 조각이 버려지거나 강풍으로 날려온 주위의 쓰레기가 잠목림에 걸려 쌓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한 지역회원 대표가 서로 토의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해온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땀투성이가 되면서 또 각닭이 꾸정 모기에 물리면서 멤버들은 정성을 다해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제거했다. 6년 동안에 무려 100회가 넘도록 학교 부지를 청소했다고 한다. 주조 기요 씨의 보고를 전해 들은 신이치는 결의를 깊이 새기듯이 말했다. 지금 소카 고등학교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듣고 기부하고 싶다는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든 기부든 무명의 서민인 회원 여러분이 창가 교육의 성을 쌓아 올리고 지켜주시려 하고 있습니다. 학원 건설은 민중의 정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영원히 전해야만 합니다.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계도 신속히 추진되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석가 고등학교의 조감도가 세교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전국의 학회원들은 그곳에서 희망의 광채를 보았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기공식을 1개월 앞둔 10월, 고등학교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금까지는 남자 고등학교를 먼저 개교한다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각 학교를 시찰해 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이루어진 학교가 눈부신 교육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속하 고등학교에도 중학교를 병설했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학교 병설로 전환하면 설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과 변경이 불가피했다. 그 제안을 들은 설립 심의회의 위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애써 정한 틀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중학교를 병설하고 싶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당시에는 고교 입시라는 문제가 중학생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것이 학생들이 학업과 스포츠에 자유롭게 전념할 수 없게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도 우려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위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일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병설하자는 의견에 나는 찬성합니다. 또 고등학교 제1계생이 졸업할 때쯤에는 대학교도 개교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도쿄 이외의 지역에도 학교를 세울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21세기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마케코치 선생님께서 남기신 창가 교육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 유산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미국에도 반드시 소카 대학교를 건설할 결심입니다. 그 대학교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인간주의 대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결국 교육은 나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이치의 구상은 한없이 광대했다. 설립 심의회 등은 다시 토의를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소카 고등학교의 중학교를 병설하자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1월 13일 그 사실을 세이쿄 신문에 발표했다. 그 닷새 뒤인 18일에는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소카 학원의 기공식이 거행된 11월 18일은 초대회장 마케코치 스네사부로의 기일이었다. 또 그날은 1930년에는 마케코치 스네사부로의 창가 교육학 체계 제1권이 발간된 날이었으며 나중에 학계 창립 기념일로 정해진 날이기도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었다. 태양빛에 비춰진 나무들의 짙은 초록빛 나뭇잎들이 미풍에 흔들려 축복의 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공사가 무사히 종료되어 내후년 4월에는 개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지하게 기원했다.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후 마케구치의 창가 교육학을 실천할 학교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교육의 정체가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회 균등을 기본 원리로 삼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주주의 교육은 재력이나 신분에 의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것에는 큰 성과를 보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 제도 실시는 국민 공통의 기초 교양을 높였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높아져 1965년에는 전국에서 평균 7할을 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점은 그런 교육 보급이 인간을 만든다는 교육의 본래 목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교육 보급은 한편으로 학력 편중주의를 초래했다. 입시 경쟁은 기이할 정도로 과열되고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는 고등학생도 적지 않게 되는 사태를 낳았다.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청소년 비행도 날로 심각해져 소년 범죄는 증가, 일로로 치달았다. 게다가 돈을 최고로 여기는 배금주의도 심화되어 정신의 황폐를 실감케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 가운데 교육 목적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 그 결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에 기본을 둔 교육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진실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탐구는 교육의 장에서 도외시되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교육 이념의 결여이며 인격 수련을 망각한 교육의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만약 이대로 확고한 교육 이념도 없이 청소년의 마음이 계속 황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 그저 암담할 따름이었다. 그때마다 신이치는 인생의 근본 목적을 가르치고 풍요로운 마음과 인간성을 강하게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통감했다. 그리하여 마키에코치 선생님의 창가 교육학을 실천할 학교를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왔던 것이다. 마키에코치 스네사부로의 창가 교육학은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지식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마키고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 자신의 행복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회인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부국 강명이라는 정책 아래 국가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 그 시대에 마키고치의 이러한 이론은 실로 혁명적인 제창이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타가 함께 행복을 구축하는 일이 불가결하며 이른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에 일치하는 사회 본연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또 행복한 생활도 가치를 획득하고 실현한 생활이며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 즉 인격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창가 교육학의 목적으로 정했다. 게다가 마케이구치는 창가 교육학 체계를 몇 권에 걸쳐서 내려가면서 반나절 학교 제도 등 교육 제도나 교육 방법의 구체적인 개혁안까지 명확히 제시했다. 창가 교육학은 그가 30여 년에 걸쳐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가운데 배양되고 실증으로 뒷받침된 교육법이었다. 다시 말해 그때까지의 관념적 철학 이론으로 구성된 실증면이 부족한 교육학과는 분명히 다른 독창적인 교육학설이었다. 당시와 시대 상황이 다른 현대에서는 그 구체적인 개혁안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는 면도 많다. 하지만 마케구치 학설에는 미래를 비추는 인간 교육의 광채가 있었다.
창가 교육학 체계 제1권에는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3명의 지식인이 서문을 기고했다. 그중에 국제연맹 사무국 차장을 역임한 니토베 이나조는 현대인이 그 탄생을 오래도록 대망해 온 명저다라고 극찬했다. 또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쿠니오는 창가 교육학 체계를 이렇게 칭송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독창적인 가치는 어쩌면 이런 정체된 현대 교육계를 타개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기에 주저없이 새삼 이것을 권장할 따름이다. 또한 프랑스 사회학 연구가인 다나베 스케토시도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견고한 이론과 오랜 세월의 실험을 기초로 해 창시된 창가 교육학은 한마디로 간략히 말하면 현대 일본이 가장 요구하는 바로 그 교육학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적었다. 한 초등학생이 한 초등학교 교장인 파브르는 곤충 연구를 위해 묵묵히 그 일생을 바쳤다. 학문의 나라 프랑스는 그를 프랑스의 자랑이라 여기고 친히 교육부 장관을 보내 프랑스의 이름으로 친절하고 극진한 감사의 뜻을 표하게 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이 마케코치 스네사부로 씨 또한 온갖 박해와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면서 그 귀중한 전 생애를 쏟아 마침내 획기적인 창가 교육학을 완성했다. 문화의 나라 일본은 어떤 방법으로 나라의 자랑인 이 위대한 교육자를 대우하려 하는가? 그러나 불법의 정의로운 깃발을 들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꿋꿋이 살아간 마키구치는 국가 신도를 정신적 지주로 해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정부에 의해 투옥되었다. 그리고 1944년 11월 18일 그는 옥사했다. 그것은 창가 교육학 체계 제1권이 발간된 지 정확히 14년 뒤의 일이었다. 군국주의 일본은 이 위대한 교육자이자 위대한 불법 지도자를 국적으로 만들어 옥사로서 대우했다. 그것은 미래 영겁에 걸쳐 지워지지 않을 일본의 최대 오점일 것이다. 소카학원 건설은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선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교육 사상과 정의를 선양하는 제3대 회장으로서의 투쟁이었다. 게다가 세계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원대한 구상의 첫 걸음이기도 했다. 기공식이 끝나자 곧 공사가 시작되었다. 무사 신호의 대지에 희망에 찬 건설의 망치 소리가 메아리 쳤다. 이듬해인 1967년 3월에는 학교법인 소카학원을 설립했고 4월에는 도쿄도에 소카 중학교와 고등학교 설립을 신청했다. 신청 서류에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소카학원의 교육 방침으로 제창한 건강한 영재주의와 인간성 풍부한 실력주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건강한 영재주의란 이른바 파리한 얼굴에 행동력이 결여된 지식인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다. 그저 인류 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단순히 지능 지수가 높은 어린이를 키우는 그런 편파적인 교육과도 본질적으로 다르다. 몸과 마음을 연마하면서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뛰어난 능력을 이끌어내고 키워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 있게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인 것이다. 또 인간성 풍부한 실력주의란 생명 존중 이념에 입각하여 한없이 풍부한 인간성을 개발하면서 사회의 지도자로 적합한 실력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그 후로도 전인적 지, 정, 의를 모두 갖춘 사람인 새로운 인간주의 교육을 내세우는 학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봄에는 학교 마크와 교기, 교복, 그리고 교모도 결정했다. 학교 마크에는 중앙에 펜이 있고 그 좌우에 봉추, 봉황의 새끼의 날개가 그려져 있었다. 교복은 통학할 때 입는 것과 교내에서 간편하게 입는 것으로 제작되었다. 통학복은 상하 짙은 감색으로 상의는 치선 밴드 컬러에다 옷 가장자리에 검정 테두리를 두르고 호크를 채워 고정시키는 형태였다. 교내복은 활동하기 쉽도록 감색 천에 흰 선을 넣은 카디건 형태의 상의와 흰 바지, 트레이닝 팬츠로 결정했다. 스쿨 컬러, 학교의 상징색도 영지, 영광, 정열을 상징하는 청, 황, 적의 3색으로 결정되었다. 건설공사는 중학교 병설 때문에 교사를 3층에서 4층 건물로 하는 등 설계 변경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건설은 희망이었다. 신이치의 가슴은 뛰었다.
5월에는 신해치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눈으로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의 노고를 취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6월 19일에는 도쿄도에 신청한 학교 법인 설립과 중, 고등학교 설립 인가가 나왔다. 이것으로 개교를 향한 발걸음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1967년 7월 14일 드디어 소카 중 고등학교의 모집 요강이 세교신문에 발표되었다. 이듬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아동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원이 희망이 넘쳐 설레는 가슴을 안고 이 모집 요강을 주시했다. 첫 해 모인 인원은 중학교 200명, 고등학교 300명이었다. 속하중 고등학교 건설에 관한 소식을 들은 후로 수험을 희망해온 아동과 학생들은 학습에 한층 더 열을 올렸다. 학원에서도 학교 안내나 입학 안내 등의 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학생 모집을 추진하였다. 교직원 채용은 고등학교 전문위원회가 기공 시점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 무렵에는 거의 결정 단계에 있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은 건물이나 자연 환경이 아니다. 바로 교사이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특히 교사 채용에 힘을 쏟아 엄선했다. 신이치는 채용 담당자에게 끊임없이 호소했다. 건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훌륭한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속학원의 전통으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결국에는 교육자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해 12월 말 24명의 교사가 결정되었다.